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과거 실적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난 한 주도 정말 정신없으셨죠?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해 여전히 한 발 빼고 있고 중동 리스크는 유가를 다시 흔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자잘한 소음에서 벗어나서 진짜 큰 구조적인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낀 건 이런 혼란기야말로 진짜 기회가 숨어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그 거대한 변화의 가장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거 이제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거대한 디지털 혁명에도요, 명백한 물리적인 한계,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단 하나의 회사가 꽉 쥐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분석의 흐름을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먼저 AI 혁명이 딱 부딪힌 거대한 물리적 장벽이 뭔지부터 볼 거고요. 그리고 이 시장의 룰 자체를 정하는 절대 강자를 파헤쳐 볼 겁니다. 다음엔 이 회사의 가치가 매겨진 가격표가 과연 적절한지 아주 냉정하게 뜯어보고 또 그 아성에 도전하는 위협들은 없는지 점검한 뒤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총합해서 제가 실제로 제 포트포리오를 운영하는 방식 그대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짜보겠습니다.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AI의 속도 제한입니다. AI 모델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거대해지면서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길목에 엄청난 교통치증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건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물리적인 해결책, 즉 하드웨어의 혁신이 없으면 AI 혁명 자체가 그냥 써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해결책이 바로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텐데요. 기존 D램을 그냥 바닥에 옆으로 쫙 까는 게 아니라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높게 아주 빽빽하게 쌓아 올리는 기술입니다. 데이터가 이동하는 도로를 2차선에서 수십 차선으로 한 방에 확장해버리는 것과 똑같죠? AI의 데이터 병목 현상을 정면으로 뚫어버리는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요, 이게 그냥 레고 블록 쌓듯이 착착 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건 종이보다 얇은 이 D램 칩들을 열과 압력을 가해서 붙일 때 깨지거나 휘어지지 않게 완벽하게 본딩하는 이 과정이에요. HBM 생산 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까다로운 공정입니다. 두 번째, 71% 시장의 문제기, 바로 한미반도체의 기술적 요새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어렵다는 본딩 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해결해낸 회사가 바로 이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들의 TC본더라는 장비가 바로 이 기술적 요새의 핵심 무기죠. 이 숫자 한번 보시죠. 71.2%. 이건 그냥 1등이구나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정도 점유율은요, 이 시장의 게임의 룰을 한미반도체가 정한다는 뜻입니다. SK하이닉스든 마이크론이든 HBM을 만들려면 결국 한미반도체의 장비를 거쳐야만 하는 사실상 AI 반도체 시대의 인프라 사업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이 압도적인 지배력, 이른바 경제적 해자는 어디서 나올까요? 이 표가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43.6%라는 영업이익률. 제조업에서 이런 숫자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거의 부르는 게 값이라는 가격 결정력을 증명하는 겁니다. 둘째, 120개가 넘는 HBM 관련 특허. 후발주자들이 감히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기술 장벽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90%가 넘는 수직 계열화. 핵심 부품을 직접 다 만들어버리니까 품질과 공급망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미래에서 온 가격표일까요?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죠. 바로 이 초고평가 딜레마입니다. 회사가 압도적으로 좋다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시장에 바보가 없다는 거죠. 시장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회이자 가장 큰 리스크가 됩니다. 주가 흐름 한번 보세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13만 원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 예상을 아주 가볍게 비웃으면서 30만 원을 훌쩍 넘겨버렸죠. 그리고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이건 전형적으로 스토리가 숫자를 압도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시장의 뜨거운 기대감 혹은 광기가 섞여 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하는 거죠.
이 가격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이 비교를 보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2020년 4월 기준으로 한미반도체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16배에 달해요. 보통의 장비 제조업체들이 한 15배에서 25배 사이에서 평가받는 것과 비교하면 이건 뭐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시장은 왜 이렇게 비싼 값을 쳐주는 걸까요? 이 문장이 핵심을 짚어줍니다. 시장은 한미 반도체를 더 이상 단순한 장비 공급사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AI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프라 플랫폼, 마치 전기나 수도 같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대체 불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요새의 성벽에 나타난 도전자들입니다. 이제 한미 반도체의 독주를 위협할 수 있는 외부 리스크, 즉 경쟁사와 핵심 고객의 움직임을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합니다. 영원한 왕자는 없으니까요. 왕좌를 위협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핵심 고객인 SK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세미텍이나 ASMPT 같은 새로운 공급사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점이죠. 근데 여기서 한미 반도체의 대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보통 고객사가 다른 데 알아본다고 하면 가격이라도 깎아주면서 매달리기 마련인데 오히려 그래? 그럼 다른 데 거 쓰던가 하는 식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3년 이상의 기술 격차에 대한 자신감. 이게 바로 기술적 슈퍼 의뢰 배짱입니다. 이런 리스크에 대한 한미 반도체의 대응책은 아주 영리합니다. 바로 고객 다변화죠. SK 하이닉스와의 긴장 관계가 생기자마자 미국의 마이크론과의 파트너십을 대폭 강화하면서 글로벌 시장으로 무게중심을 빠르게 옮기고 있습니다. 특정 고객사 하나에 목매지 않겠다는 명확한 전략적 선택인 겁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제대로 먹혀들고 있습니다. 이 수주잔고 차트를 보세요. 마이크론으로부터 받은 주문만 3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건 경쟁사들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수치예요. 국내 시장의 리스크를 해외 시장 확장으로 완벽하게 상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20년차 베테랑의 실행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냉철하게 분석을 했으니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시간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원칙으로 이 기회를 다뤄보겠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는 지금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진 회사를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신에 아찔할 정도의 비싼 가격표와 현실적인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럼 제 포트폴리오라면 어떻게 대응할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원칙은 간단해요. 확인하고 들어간다. 첫째, 지금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죠? 이건 단기적으로 힘이 약하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지금 추격 매수하는 건 불리한 싸움에 뛰어드는 것과 같아요. 둘째, 저는 60일선이 있는 22만 원 근처까지 아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분할로 조금씩 접근하는 거죠. 셋째,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만약에 22만 원 선마주 무너진다? 그럼 저는 미련 없이 빠져나올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나올 계획부터 세우는 게 제일 원칙입니다. 미래는 예측이 아니라 확률로 대응하는 영역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HBM4까지 성공하고 마이크론 수주가 더 늘어나는 경우로 확률은 한 40% 정도로 봅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시장 지배력은 유지되지만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경우로 50%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기술적 문제가 터지거나 고객사가 이탈해서 밸류에이션이 급격히 꺼지는 경우인데 이건 10% 정도로 봅니다. 이 확률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작은 비중을 조절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 회사의 진짜 가치를 결정하는 건 오늘의 주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다음 세대 제품인 HBM4 시장을 완벽히 장악하고 더 나아가 미래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을 성공적으로 상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기술 전쟁의 최종 승자가 장기적인 왕조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반도체 패권이라는 이 거대한 게임에서 한미 반도체는 단순히 한 사이클의 수혜를 입은 일시적인 왕일까요? 아니면 장기적인 왕조를 세운 개척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투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